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동양의학의 보물창고 동의보감 출판사 웅진주니어 이지연 글 원혜영 그림. 동의보감은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허준이 정리해 쓴 의학 백과예요. 그때까지 주로 보던 중국의 의학책 대신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치료법과 약재를 쓰는 법을 알려주어 백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또한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병이 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을 알려줘 오랫동안 건강을 지키는 책이 되었죠. 동양의학의 보물창고 동의보감 우리 함께 봐요. 동의보감은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주 멋진 유산이죠. 우리나라에는 동의보감이라는 오래된 의학책이 있어요. 이 책은 4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며 건강을 지켜주었죠. 동의보감 속에는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동양의학의 지식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병이 나면 의원을 찾아갔어요. 의원은 의사에 나오는 처방에 따라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침이나 뜸으로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대부분 중국책이라 약재 이름이 모두 중국 이름으로 되어 있어 불편했죠. 우리나라에서 흔한 도라지가 중국 의사에는 길경이라 적혀 있어서 도라지를 옆에 두고도 약재로 쓰지 못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또한 약재를 중국에서 들여왔어야 해서 약값도 비쌌어요. 가난한 백성들은 아파도 의원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조선의 선조 임금은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백성들의 사정이 안타까웠어요. 게다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과 군사들이 다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자 한시바삐 새로운 의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1596년 어느 날 선조 임금님은 내의원에서 일하는 어이 허준을 불러 의서를 만들라고 분부했어요.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죽어가는구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의서를 만들도록 하라. 선조 임금님의 분부에 따라 내의원에 의서를 만드는 편찬국이 만들어졌어요. 허준을 비롯한 여러 의원과 학자들이 모여 의서를 연구했죠. 하지만 이듬해 다시 전쟁이 일어나 의서를 만들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선조 임금님은 의서 만드는 일을 모두 허준에게 맡겼답니다. 허준은 500권도 넘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를 읽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가려 뽑아 새롭게 정리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랍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5편으로 나누어 정리했어요.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친구편이에요. 내경편의 맨 앞에 우리 몸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실었어요. 우리 몸은 자연의 원리를 따르므로 자연의 원리에 맞게 살아가면 병이 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다음 몸의 각 부위에 따라 생기는 병과 치료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동의보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왼쪽으로 보이는 그림이 내경편이에요. 몸 안의 풍경이란 뜻이죠. 몸속 장기인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우리 몸 안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아요. 오른쪽 편에 있는 그림, 외형편이에요. 얼굴, 목, 등, 허리, 팔, 다리 등 몸 밖으로 보이는 부분들에 생기는 질병과 치료법을 살펴보죠. 잡병편엔 내경과 외형에서 다르지 않는 갖가지 질병을 살펴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침구편, 우리 몸에서 기가 흐르는 길인 경락과 혈자리 및 침과 뜸에 대해 설명해요. 탕액편, 여러 가지 약재의 쓰임과 약재를 얻고 다루는 법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몸은 하늘의 모습을 본받아 생겼느니라. 사람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의 둥금을, 사람 발이 각진 것은 땅의 각짐을 본받아서예요.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팔과 두 다리, 사지가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과 귀가 있어요. 하늘에 낮과 밤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잠듦과 깨어남이 있어요.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노함이 있어요.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눈물과 콧물이 있어요. 하늘에 음양의 조화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차가움과 뜨거움의 조화가 있어요.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혈맥이 있어요.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 몸에서 털과 머리카락이 자라요. 땅과 돌과 쇠붙이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사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웅진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거네요. 몸속의 일꾼은 오장, 육부. 몸속에는 우리가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오장과 육부가 있어요. 오장은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일을 해요. 육부는 위, 쓸개, 대장, 소장, 방광, 삼초를 말하는데 음식의 소화와 관련된 일을 하죠. 오장육부는 서로 짝을 이루어요. 간장은 쓸개, 심장은 소장, 폐는 대장, 비장은 위, 신장은 방광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상초는 가로막 위, 중초는 가로막과 배꼽 사이, 하초는 배꼽 아래의 부위를 말해요. 자, 간장 한번 보세요. 간장, 나무 껍질이 갈라진 모양으로 마치 나무의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듯 하대요. 피와 영양소를 저장하는 곳이죠. 심장, 연꽃 봉오리처럼 생겼고 온몸에 피를 보내줘요. 심장이 멈추면 생명 활동도 멈춥니다. 폐장, 사람의 어깨 모양으로 가슴 안에 양쪽에 있어요. 숨을 쉬는데 으뜸되는 일을 해요. 비장, 말발굽 모양으로 위를 둘러싸고 있어요. 피를 간직하고 깨끗하게 해주죠.
자, 신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장. 두 개의 강낭콩처럼 생겼고 아기를 갖는 일과 관련 있어요. 오줌과 몸에 남아있는 더러운 물질을 걸러내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여러분들 과학 공부하는 거랑 똑같네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장은 차이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대요. 오장이 작은 사람은 마음을 졸이며 시름과 걱정이 많아요. 오장이 원래 위치보다 높게 있는 사람은 잘난 체하고 오장이 큰 사람은 일을 천천히 하고 걱정을 하지 않아요. 오장이 튼튼한 사람은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해요. 오장이 원래 위치보다 낮게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따라요. 오장이 약한 사람은 병을 앓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타입에 속하나요?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세요. 보이지 않는 오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몸속에 있는 오장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귀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얼굴 부위를 잘 살펴보면 오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마는 심장, 왼쪽 뺨은 간장, 턱은 신장, 오른쪽 뺨은 폐장, 코는 비장. 자, 얼굴색 보고도 오장의 병을 한번 알아볼까요? 얼굴이 퍼렇고 성을 잘 내면 간장이 안 좋아요. 얼굴이 빨갛고 잘 웃으면 심장이 안 좋대요. 얼굴이 누렇고 트림을 잘하면 비장이 안 좋고 얼굴이 하얗고 재치기를 잘하면 폐장이 안 좋대요. 얼굴이 시커멓고 무서움을 잘 타고 하품을 자주 하면 신장에 병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장이 건강하면 피부가 튼튼하고 얼굴에 윤기가 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장이 튼튼한 친구가 되길 바래요. 선생님이 재미난 이야기 들려줄게요. 오줌과 똥도 몸속 상태를 알려줍니다. 오줌과 똥을 보아도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대요. 몸속에 머물러 있다 나오는 오줌과 똥이 건강 상태에 따라 색깔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노란 오줌은 아랫배나 간에 열이 있기 때문이고 붉은 오줌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고 흰색 오줌은 아랫배가 차고 약하기 때문이고 쌀뜨물처럼 흐린 오줌은 몸에 습한 열이 있기 때문이래요. 또 볼까요? 검은 설사똥은 몸의 열이 아주 심하기 때문이고 희거나 푸른 설사똥은 속이 차기 때문이고 노란색 설사똥은 비장에 열이 있어서 그렇대요. 설사가 계속되고 똥이 희거나 붉은 고배에 섞여 나오면 이질에 걸린 거래요. 이질은 전염이 되는 병이죠. 건강한 사람의 똥은 바나나처럼 너무 무르거나 단단하지 않고 황금색이에요. 변이 굳어진 변비는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죠? 머리는 하늘과 통하는 곳이래요. 머리는 사람의 정신을 다스리는 곳으로 하늘과 통하는 곳이죠. 또한 얼굴에는 오장과 연결된 눈, 코, 입, 귀가 있어서 소중하게 잘 돌봐야 합니다. 자, 눈을 볼게요. 눈은 오장과 육부에 전기가 모이는 곳으로 특히 간과 연결된 구멍이에요.
귀는 소리를 듣는 곳으로 신장과 연결된 구멍이고, 코는 호흡이 드러나는 문으로 폐와 연결된 구멍이에요. 입과 혀는 말하고 맛보는 곳으로 입은 비장, 혀는 심장과 관련이 있어요. 이는 사람이 타고난 5가지 복 가운데 으뜸으로 신장과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 듣다 보고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의학 상식은 굉장히 쑥 높이 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께 책을 추천합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도 피해야겠죠?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바깥에서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과 몸 안에서 스스로 조절을 못해 생기는 것이 있대요. 밖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풍, 바람을 많이 맞았을 때. 한, 추위를 탔을 때. 서, 더위를 먹었을 때. 습, 장마철처럼 습기가 많을 때. 조, 날이 너무 건조했을 때. 화, 뜨거웠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병을 일으키는 경우예요. 음식을 잘 못 먹었을 때. 힘들어서 정신이나 몸이 피로할 때. 환자를 잘 살펴보면 병을 알 수 있죠? 의사는 환자의 병을 어떻게 알아낼까요? 손목에 맥을 잡으면 몸 전체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얼굴은 몸속 상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므로 얼굴의 부위와 5가지 색깔을 보고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고 숨소리와 목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환자에게 몸 상태를 물어 병을 알아내기도 하죠. 잘 들어보세요. 병을 알아내면 알맞은 약도 잘 써야 한다고 합니다. 약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살펴보아야 하고 병의 기운이 더 센지 몸의 기운이 더 센지 살펴서 병의 기운이 더 세면 병의 기운을 빼는 약을 쓰고 몸의 기운이 더 세면 몸의 기운을 보태어 병을 물리치게 하는 약을 쓴대요. 몸이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쓰고 열이 나면 열을 내리는 약을 써요. 또 계절과 주변 환경에 맞춰 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봄에는 기온이 온화함으로 서늘한 약을 쓰고 여름에는 기운이 더움으로 성질이 찬 약을 쓰고 가을에는 기운이 서늘함으로 성질이 온화한 약을 쓰고 겨울에는 기운이 참으로 더운 약을 쓴다고 합니다. 병의 기운을 빼는 약, 질경이씨, 치자, 기운을 보태는 약, 산수유, 감초, 몸을 데워주는 약, 귤껍질, 생강, 열을 내리는 약, 결명자, 도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엄마에게, 부모님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알려드리세요. 여러분들 밥이 보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밥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곡류, 야채, 뿌리 읽어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맵쌀, 성질이 고르며 맛이 달면서도 쓰고 독이 없어요. 위장에 좋고 살찌게 하고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게 바로 쌀이랍니다. 찹쌀, 성질이 차고 달면서 독이 없어요. 한편으로 열을 많이 생기게 하며 똥을 굳어지게 하죠. 그래서 찹쌀을 먹으면 아마 힘이 난다고 하나 봐요. 보리,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짜고 독이 없어요. 오장을 튼튼히 하고 오랫동안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해져요. 몸을 데우는데 으뜸인 곡식이 바로 보리입니다. 콩, 성질이 편안하고 독이 없어요. 오장의 기운을 돋고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요. 검은 콩과 흰 콩이 있는데 검은 콩만 약으로 씁니다. 검은 깨, 기운을 돋고 살찌게 하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요. 환자가 말할 기운조차 없을 때 검은 깨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깨로 죽을 끓이기도 하죠. 결명자, 간의 기운을 돋고 머리 아프고 코피 나는 것을 치료해요. 눈을 맑게 해주어서 차를 끓여 먹으면 좋아요. 도토리, 설사를 멈추게 해요. 장과 이를 든든하게 해서 몸에 살이 오르게 하죠. 대추, 오장의 기운을 돋고 피와 기운을 잘 통하게 한다고 합니다. 의지를 굳게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조화시켜주는 게 바로 대추예요. 밤, 몸의 기운을 도와주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귤껍질, 성질이 따뜻하며 맛은 써요. 음식 맛이 나게 하고 소화가 잘 되게 하죠. 기침을 낫게 해주어서 말려서 차를 끓여 먹거나 약재로 쓴답니다. 나팍꽃씨, 몸의 기가 잘 통하게 하고 똥 오줌이 막힘없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들 변비 걸렸을 때 나팍꽃씨 한번 먹어보세요. 국화, 장과 위를 편안하게 하고 머리가 아픈데 좋아요. 겨울에 국화차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죠. 계란, 흰자는 눈이 빨개지고 아픈데 써요. 노른자는 이질 같은 전염병 치료에 좋고 껍데기 안쪽의 하얀 껍질은 잘 낫지 않는 기침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꿀, 아픈 목을 풀어주고 입이 헌 것을 치료해요. 여러 병을 낫게 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해줘요. 여러분들 꿀도 많이 드세요. 돼지고기, 성질이 차고 맛이 좋으며 살이 빨리 오르게 해요. 열로 똥이 막힌 것, 힘줄과 뼈가 약한 것을 치료해주죠. 아, 굴도 있어요. 나폴레옹이 좋아했다는 굴.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해서 특히 여자들에게 좋은 음식이죠. 클레오파트라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다고 하죠. 양귀비 역시도요. 자, 무 한번 볼까요? 무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기침이 났는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먹으면 수염과 머리가 빨리 하얗게 된다고 합니다. 배추, 무처럼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장과 위를 잘 통하게 해요. 변비가 있거나 열이 날 때 먹어도 좋대요. 상추,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해요. 자주 먹으면 이를 희게 하고 머리를 총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아지게 하고 여러분들 이 있죠? 이빨, 이도 희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상추예요. 상추 먹기 싫은 친구 오늘부터 먹기에 도전해보세요. 계피, 속을 따뜻하게 하고 피를 잘 통하게 한대요. 간과 폐의 기운도 고르게 해주고 황기, 여러분들 삼계탕 끓일 때 꼭 넣는 거죠. 땀을 먹게 하고 비를 편안하게 해서 약재로 많이 씁니다. 옷, 입맛을 좋게 하고 딸꾹질을 멈추게 해요. 인삼,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기억력을 좋게 한대요. 대나무, 열이 나 아프고 입안이 마르는 것을 삭히며 열을 내려주는 게 바로 대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기억해 놨다가 내 몸이 아프구나.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 좀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식습관을 고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락은 몸 구석구석에 다 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고 있어요. 기가 흐르는 길을 경락이라 하고 기의 중간역을 경혈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기가 순조롭게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생겨요. 침과 뜸은 혈자리에 침을 놓거나 뜸을 떠서 막힌 길을 다시 잘 돌아가게 하는 치료법이죠.
가슴이 아픈데 발을 침을 놓는 것은 가슴과 발이 경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한의학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을 읽고 와, 이 책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조금 더 깊게 책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삶, 멋진 직업,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까요? 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병이 나지 않게 미리 막는 거예요. 병이 나지 않도록 몸을 잘 돌보아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양생이라고 한대요.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죠. 양생의 건강법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실천해 보세요.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숨을 쉬면 건강해진대요. 밤에 동쪽을 향해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요. 먼저 뱃속에 있는 나쁜 공기를 두세 번 내뿜어요. 코로 맑은 공기를 몇 모금 들이마신 뒤 혀로 입 천장을 받치고 숨을 한동안 멈추어요. 그런 다음 입안에 생긴 침을 천천히 삼켜요. 자, 또 알아볼까요? 두 손바닥을 뜨겁게 비빈 다음 두 눈 14번씩 눌러주면 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마루 양쪽을 20번에서 30번 정도 따뜻해질 때까지 문질러주면 코가 좋아진대요. 손으로 귓바퀴를 여러 차례 계속 비벼주면 귀가 밝아져요. 위아래 이를 소리가 나도록 36번 마주치면 이가 튼튼해지고 오래 살 수 있대요. 매일 이른 아침에 머리카락을 120번씩 빗으면 눈이 밝아지고 바람을 잘못 맞아서 생기는 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병이 나기 전에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1610년 허준은 선조 임금님의 명을 받은 지 15년 만에 동의보감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목활자로 인쇄되어 세상에 처음 나왔답니다. 그 뒤 동의보감은 동약의학의 고전이 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혀졌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세계 문화 유산이죠? 허준의 동의보감. 동의는 당당하게 우뚝 선 우리나라 의학을 뜻합니다. 보감은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죠. 동의보감은 지금껏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보배로운 거울이 되었답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은 우리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보아요. 동의보감은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 선조 임금 때의 일이죠. 그 당시 가뭄,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많고 봄에도 겨울처럼 날씨가 추웠어요.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농사지을 물도 부족했대요. 가난한 백성들은 더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질병을 이겨내는 힘도 약해졌죠. 한번 전염병이 돌면 수천 명이 때로 죽어나가기도 했어요. 선생님은 요즘 코로나19가 떠오르네요. 게다가 외나라가 쳐들어와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특히 질병에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자 선조 임금님은 내의원 의원인 허준을 불러 새로운 의학책을 만들라고 명령했어요. 이로부터 15년 뒤 1610년 허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학 백과인
동의보감을 완성했어요. 그때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고 난 뒤라 나라 사정이 어려웠죠. 게다가 동의보감은 25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라 찍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선조 임금에 이어 왕위를 물려받은 광해군은 한시바삐 동의보감을 간행해 널리 읽히고 싶었죠. 그래서 한양의 경비를 맡아보던 훈련도감의 군인들로 하여금 목활자를 써서 동의보감을 찍어내게 했어요. 3년이 지난 1613년에 동의보감은 비로소 책으로 나올 수 있었죠. 동의보감은 단순히 치료만이 아니라 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 정신수양과 평소 건강관리법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아요.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의학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답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죠? 허준의 영정이네요. 허준은 동의보감 이외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요. 허준은 의술이 뛰어나고 약재를 잘 알기로 이름난 의원이었죠. 어찌나 뛰어났던지 오늘날까지도 나라 곳곳에 허준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래요. 당시 유이춘이란 벼슬아치가 얼굴에 나 종기로 고생을 했는데 허준이 지렁이 집으로 치료를 해주었어요. 유이춘은 허준의 뛰어난 의술을 보고 내의원에 추천했죠. 허준은 내의원에서 임금님의 건강을 돌보는 의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고치기 힘든 전염병인 천연두에 걸린 왕세자를 치료해 당상관이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고 두창을 치료한 경험을 살려 백성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된 의서, 언의 두창 지묘를 썼어요. 또 중국 의서인 찬도 맥결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찬도 방론 맥결 집성이란 책을 쓰기도 했고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나자 허준은 귀향을 가면서까지 책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 동의보감을 완성했죠. 허준은 1615년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의로 일하며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에 관한 치료책인 신찬벽온방과 벽역신방을 남겼어요. 동의보감은 어떤 책일까요? 그때까지 나온 의서는 대개 병이 났을 때 치료법과 약지에 대해 적어놓은 게 다였어요. 하지만 허준은 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보다 병이 낫는 까닭을 알고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백성들이 병이 나더라도 스스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병이 나는 원인을 알면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몸 안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내경, 외형편으로 시작해 병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을 다룬 잡병편, 그리고 자세한 치료 방법을 담은 탕액, 친구편 순서로 정리해 활용도를 높였어요. 내경편, 아까 선생님 앞 부분에서 이렇게 들려줬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내경편, 몸의 내부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죠.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인 정, 기, 신과 몸을 구성하는 오장육부에 대해 다루었고 피, 꿈, 목소리, 말, 콧물, 땀, 오줌, 똥 등 몸속 상태를 알려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외형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의 겉에 보이는 것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죠. 얼굴, 눈, 코, 이, 등, 머리 부분과 가슴, 젖, 배, 허리 등의 몸통 부분, 피부, 살, 맥, 근육, 뼈, 팔, 다리, 털, 생식기, 항문 등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담고 있어요. 또 잡병편엔
각종 병이 생기는 원인과 증상에 대해 다루고 있고 또 병을 진찰하는 방법과 응급요법을 알려주고 특별히 부인과와 소아과의 병을 일반적인 병과 따로 떼어 정리했대요. 향익편, 약물의 채취와 가공, 약을 다리는 법, 약에 대한 이론 등 약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또한 약물의 한자 이름 밑에 한글 이름, 향약명을 써두었죠. 침구편, 침과 뜸을 만드는 방법, 침을 놓는 법, 혈자리 찾는 법, 뜸 위에 불을 놓는 법 등 침과학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의학에 관심 있는 친구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